서방 죽인 년 열려문 세워준다. 어느 상골 양반 집안에 우애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데 비해 동생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형이 먼저 가정을 꾸린 후 동생이 이어 혼이 나면서 근처에 분가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는 예쁘고 영리했기에 형은 다행이라 여기면서 앞날을 축복해 줬습니다. 어여쁘고 똑똑한 재수씨가 미혹한 동생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 잘 살겠네. 참으로 다행이야. 한동안 동생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한 자신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생겼으므로 동생은 아내의 말을 잘 따르며 신혼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형도 그런 동생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즐겁게 지내니 나의 마음이 정말 좋구나.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밤중에 동생이 광난을 일으켜 몸부림치며 뒹굴더니 손쓸 사이도 없이 죽었습니다. 형은 허겁지겁 달려온 제수로부터 동생이 급사했다는 말을 듣고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형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낙담한 제수가 하소연하자 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죽은 아우도 불쌍하지만 젊은 나이에 느닷없이 과부가 된 제수도 측은했습니다. 내가 재수씨를 돌봐줄 테니 마음을 추스르시지요. 형은 제수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림을 하나하나 살펴주었습니다. 제수는 그런 형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형이 제수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어떤 사내가 제수 집의 뒷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형은 깜짝 놀라 담 너머로 유심히 안을 살폈습니다. 저놈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형이 궁금해하는 순간 그 사내가 제수가 있는 방문을 두드리자 이내 제수가 문을 열고 반가운 얼굴로 맞아들였습니다. 사내는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고 제수는 밖을 한번 휙 훑어보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 눈을 피해 만나다니 도대체 어떤 사이지? 형은 즉시 담을 넘어 들어가 문 밖에서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익숙한 일처럼 서로 껴안고 밀담을 속삭였습니다. 연놈이었구나. 형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좀 더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사내가 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짐새깃은 잘 두었는가? 이제는 도로 가져가야겠네. 그 말에 제수는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형은 두 사람 대화를 듣고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건강한 동생이 하루 저녁에 광난으로 즉사했다는 게 약간 의아했는데 그 의문이 풀린 것입니다. 술 마시고 광란을 일으켰다더니 그게 아니라 저 연놈의 계략이었구나. 짐새는 뱀을 잡아먹고 사는 독이 많은 새입니다. 온몸에 도끼가 있어 배설물이나 깃이 잠긴 음식물을 먹으면 즉사하므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독살할 때 그 깃털을 담근 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미로 괴한이 준 짐새 깃털을 제수가 술에 담가 아우에게 먹여 죽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형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치솟는 분노를 더는 참기 힘들어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방 안 동정을 엿보니 두 사람이 안에서 한창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쾌감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고 환상의 세계에서 환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분기탱천한 형은 곧장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내의 등을 찌르고 밀쳐낸 뒤 제수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사내는 가까운 사찰에 있는 젊은 중이었습니다. 형은 곧중에 시체를 들쳐업고 나가
뒷산에 사람들 몰래 묻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수의 죽음을 어찌 처리할지는 난감했습니다. 제수 시체 역시 남몰래 묻자니 친정에서 행방을 궁금해하며 찾아 나설 터이고, 사실대로 밝히자니 집안의 큰 수치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형의 머리에 묘안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일 제수가 남편이 그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연려가 났다고 말하겠지. 그래, 그게 좋겠어. 음탕한 제수가 연료로 여겨지는 것은 못마땅했으나 남편 따라 순사했다고 조작해 집안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식칼을 거둬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형은 부지런히 제수 집에 가서 제수를 불렀습니다. 제수 씨 계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왔다오. 당연히 안에서 대답이 없자 형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제수 씨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어서 방문을 열어주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으므로 형은 무슨 일이 있나 싶은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이미 숨을 거둔 제수의 죽음이 보였습니다. 형은 그 집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를 묻힌 후 죽음 근처에 내려놓고는 마치 처음 목격한 것처럼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수 씨, 이게 무슨 일이오? 형이 대성통곡하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웬 참변이냐고 묻자 형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제수 씨가 동생을 따라 죽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몇 차례나 타이르고 살폈다오. 그런데도 마침내 이렇듯 스스로 생을 마감했구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동정했습니다. 형은 제수의 장례를 치르고는 관아 수령에게 절개를 지키며 자결한 제수에게 정려문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수령은 연료문을 세울 만하다고 판단하여 상신을 올렸고 조정해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문이 세워져 형 가문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후에 승려의 죽음이 발견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연료문은 취소되었고 형은 처형당했습니다. 이로부터 서방 죽인 년 연료문 세워준다라는 말이 나돌았으며 주로 송독비와 관련해서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조선 마력 각 고을 관문 앞에는 송독비가 즐비했는데 그중 일부는 전임 수령이 현직에 있을 때 백성을 착취한 사람 비었습니다. 그들은 고을을 떠난 뒤 사람들에게 몰래 돈을 주며 송독비를 세우도록 부추기는 일이 많았기에 그런 경우 이 말을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